일론 머스크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육부 그가 돈을 버는 진짜 이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론 머스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이미 충분히 부자예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억만장자입니다.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요트 사고, 섬 사고, 매일 파티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하냐면 주당 100시간은 일을 해요. 잠은 평균 6시간. 여러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왜요? 답은 간단해요. 돈이 목표가 아니니까요. 일론에게 돈은 도구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그럼 진짜 목표가 뭐냐고요? 그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고 싶다. 무슨 뜻이냐면요. 지구에만 있으면 인류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소행성 충돌, 핵전쟁, 기후변화. 뭐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성에 백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죠? 근데 그는 진심이에요. 스페이스X의 모든 것이 이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펠컨 로켓, 드래곤 우주선, 그리고 스타쉽. 스타쉽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큰 로켓이에요. 높이가 120m, 아파트 40층 높이입니다. 완전 재사용 가능하고 한 번에 100명 이상을 태울 수 있어요. 이걸로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스타쉽은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했어요. 몇 번은 폭발했고 몇 번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일론은 말합니다. 2030년대에는 화성에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화성에 도시를 만들 겁니다. 사람들은 비웃어요. 불가능해. 근데 똑같은 말을 스페이스X 시작할 때도 들었어요. 테슬라 시작할 때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솔라시티. 지금은 테슬라 에너지로 통합됐어요.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시스템을 만듭니다. 왜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일론의 비전은 이래요. 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달고 파워월 배터리를 설치하면 전력망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낮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밤에 배터리로 쓰는 거죠. 실제로 호주에서 대규모 배터리 프로젝트를 했어요. 2017년 남호주에서 대규모 정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해결책을 찾고 있을 때 일론이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100일 안에 100메가와트 배터리 시스템 만들어 드릴게요. 못하면 공짜. 사람들이 농담인 줄 알았죠. 실제로 호주 부호인 마이크 캐넌 브룩스는 일론과 내기를 했고 결과는 일론 머스크의 승리. 진짜 해낸 거예요. 60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뉴럴링크. 이건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뇌에 칩을 심어서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만들까요? 일론은 이렇게 생각해요. AI가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언젠가 AI가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질 겁니다. 그때 인간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인간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료 목적이에요. 마비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게 하는 거죠. 2024년 초 첫 인간 임상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한 마비 환자가 뉴럴링크 칩을 뇌에 이식받았어요. 그리고 생각만으로 커서를 움직이는데 성공했습니다. SF가 현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스타링크. 이건 위성 인터넷 서비스예요. 지금 우주에 5,000개가 넘는 스타링크 위성이 떠 있습니다. 목표는 전 세계 모든 곳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 히말라야 산맥, 태평양 한가운데 어디서든 인터넷을 쓸 수 있게요. 왜 이걸 하냐고요? 일론은 말합니다. 정보 접근은 기본 인권이에요. 인터넷이 없으면 교육도 기회도 없어요. 전 세계 30억 명이 아직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가 일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가 통신망을 파괴했거든요.
일론은 즉시 스타링크 단말기 수천 개를 보냈어요.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 덕분에 통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일론이에요. 돈을 벌지만 그 돈으로 또 미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재산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일론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전부 화성에 쓸 거예요. 나 죽을 때 화성에서 죽고 싶어요. 충돌해서 죽는 건 싫고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진심입니다. 그는 초소형 조립식 주택에 사는 것으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단돈 1만 달러짜리 조립식 주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화성 이주를 위한 포석일까요? 이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터무니없다는 소리는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판도 엄청나게 많아요. 독재자 같은 리더십, 직원들을 혹사시킨다, 약속을 안 지킨다, 트위터로 주가 조작한다. 다 사실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2022년에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그것도 논란투성이었어요. 직원 80% 정도를 해고했고 플랫폼 이름을 X로 바꿨죠.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일론이 트위터를 망쳤다. 근데 그의 관점은 달라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해요. 검열이 너무 심했어요. 동의하든 안 하든 그는 자기 신념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많아요. 예전엔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최근에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 전기차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재예요. 민간 우주 산업은 현실이 됐어요. 재사용 로켓 덕분에 우주 진출 비용이 90% 이상 줄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론의 일과가 어떤지 아세요? 아침 7시쯤 일어나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자녀가 11명이에요. 그 다음 스페이스X, 테슬라를 오가면서 회의하고 생산 라인 점검하고 점심은 대부분 회의하면서 먹어요. 5분 안에 해치웁니다. 저녁에도 일하고 밤늦게까지 이메일 답장하고 주말에도 일해요. 한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일론은 일요일 새벽 3시에도 이메일을 보내요. 그리고 답장이 없으면 화를 내죠. 보통 사람은 못 버텨요. 그럼 왜 이렇게 살까요?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류가 멸종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더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제 동기예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요. 진짜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다 조금씩 미쳐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 토마스 에디슨, 니콜라 테슬라. 정상적인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해요.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7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니면 저 사람 미쳤네? 다 맞는 반응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다른 질문을 하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대부분은요. 안전한 선택을 해요. 안정적인 직장, 적당한 연봉, 예측 가능한 미래.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전혀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일론 머스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성공의 비결이 아니에요. 로켓 만드는 법도 아니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첫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론은 수없이 실패했어요. 로켓 3번 폭발, 테슬라 2번 파산 직전, 트위터 인수 논란. 근데 그는 계속했어요. 왜냐면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옵션이에요. 실패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너무 무서워해요.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진짜 후회되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2008년 일론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스페이스X를 포기하면 테슬라를 살릴 수 있었어요. 안전한 선택이죠. 근데 그는 둘 다 살리기로 했어요. 미친 선택이었죠. 둘 다 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미친 선택이 지금의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큰 꿈을 꾸세요. 일론의 꿈은 항상 터무니없어 보였어요. 화성에 100만 명을 보내겠다? 전기차로 세상을 바꾸겠다? 뇌에 칩을 심겠다? 누가 들어도 미친 소리예요. 근데 작은 꿈을 꾸면 작은 결과가 나와요. 큰 꿈을 꾸면요? 실패하더라도 보통 사람들보다 멀리 가요. 그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달을 향해 쏘면 빗나가도 별에 닿는다. 여러분의 꿈은 뭔가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사는 거? 그게 꿈이라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삶이. 너무 작게 설정하진 않았나요?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라고 말하는데 그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두려워서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건가요? 세 번째,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일론은 항상 바쁘게 움직여요.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는 올해 54살이에요. 20년 안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싶어 해요. 왜 그렇게 급하냐고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보고 싶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할게. 좀 더 준비되면 할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중은 안 와요. 영원히.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라. 오늘 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네 번째, 혼자서는 못해요. 일론이 혼자 로켓 만들었나요? 아니요. 수천 명의 엔지니어, 과학자, 디자이너들이 함께 했어요. 그는 비전을 제시했고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리더십이란 게 그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나도 저기 가고 싶다고 만드는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해요.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갈 사람들을 찾으세요. 다섯 번째,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일론은 완벽하지 않아요. 전혀요. 감정 조절 못하고 트위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직원들한테 독재자처럼 굴고. 근데 그래도 돼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수하면 고치고 비판받으면 배우고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2018년 테슬라가 생산 지옥에 빠져 있을 때예요. 한 기자가 일론에게 물었습니다. 후회되지 않으세요? 그냥 편하게 은퇴할 수도 있었잖아요. 일론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물론 힘들죠. 미칠 것 같아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의미 있으니까요. 내가 죽을 때 뒤돌아봤을 때 난 최선을 다했어. 인류를 위해 뭔가 했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했다면 아마 돈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행복은 편안함에서 오지 않아요. 의미에서 와요. 당신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물론 일론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화성 갈 필요도 없고 로켓 만들 필요도 없어요. 아니, 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근데 당신만의 화성은 있어야 해요. 당신만의 불가능한 꿈.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거냐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천재의 성공담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누군가 정말 원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가능해진다는 걸요. 그는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는 선택을 다르게 한 사람이에요. 안전 대신 위험을, 편안함 대신 도전을, 현실 대신 꿈을, 그리고 그 선택이 세상을 바꿨어요.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남긴 마지막 말로 끝맺을게요. 세상이 바뀌길 원한다면 먼저 당신이 움직여라. 당신의 화성은 어디인가요? 이제 움직일 시간입니다.